이거 오늘도 나가지 말자고 취소하고 난리 났었어. 거기는 가지 마. 저쪽은 또 가지 마. 네. 나와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성 혐오의 선두주자인 펜코 가서 팬분이들아 안녕 해놓고 갑자기 여성 청년 지지층 챙기는 게 웃긴데 서울대에서도 발쪽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뭔 책이에요? 저는 우선 하미나 작가라고 하고요.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인 네. 책이 있어서 장안의 화제.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이 미쳐 있고 네. 괴상하며 저는 오늘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열렬히 지지하지는 아직은 못하지만 네. 지지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 30대 여성을 네.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 있으신지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나왔고요. 이 책은 저와 같은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을 다루는 책입니다. 아, 우울증을 다룬 거예요? 네. 사실 요새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게 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 정보를 네.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재작년 상반기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50% 정도 늘었다는 보고를 네,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잠적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미 제가 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요? 저도 사실 그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보고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여성들 20대 그것도 정말 옛날 말로 하면 요즘 그런 얘기하면 또 혼날 일인데 정말 꽃다운 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정말 소중한 시기에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 사정이 대체 뭘까? 제일 큰 게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네요.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어려운 상황, 취업에도 또는 공무원 시험 이런 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여성들이 취업하는 서비스 영역이 거의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도 끊어지고 미래도 암울하고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재난 상황을 국민이 책임지도록 상당 부분 떠넘긴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울 문제, 자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지원해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그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들이 자기만 아프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봐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이 딸이 아프면 딸만 아프진 않거든요. 보통 엄마나 아빠나 오빠나 남동생 이렇게 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들의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는 아니고요.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봐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한다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상을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족에게서도 많이 받는데요. 그게 사실 성폭력 문제에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성폭력 이슈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았을 때 그 여성들이 어떤 집단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안희정, 박건순이라는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고 네. 사실 동료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저는 정치인으로서도 있지만 후보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조심했다기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수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도지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저는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여성 또는 여자라는 말을 쓰지 마라. 예를 들면 여자니까 여자라서 여자가 이런 표현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이제 소위 상급자들의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성강제추행 뭐 이런 게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펜스 룰인가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것 또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뭐 차별이고 나름은 조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저는 그런 위험 자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그런 제가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르니까요. 알지 않은 채로 판단하진 않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우셨을까? 이게 저의 좀 궁금했어요. 아 맞아요. 두려움은 왜냐면 있었습니다. 이게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혹시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저는 누가 그렇게 느꼈지 않았을까 두려움은 없었고요.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왜곡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우려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엔 후보님 나이대에 그 사회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과 저와 제 또래 여자들이 느끼는 것에 큰 감수성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후보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혹시 가해를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회방을 놓을까 걱정돼라는 게 거기서의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추행을 자기가 당했다. 그래서 글이 올라온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제 네. 어머님이 그러신 거 아니냐고 묻는 게 아니라요.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걸 좀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투 갈 때 심지어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내가 그 폭력을 방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괴로워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누군가는 엄청 선을 긋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쟤네가 나한테 저거 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제스처를 보니까 되게 그게 큰 차이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야 이것은 성폭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성폭력입니다 하고 미투하고 싸운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개념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싸운 사람들 덕에. 새로운 상식 안에서 우리가 점점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업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폄하할까?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인식의 문제인데요. 사회적 기준, 문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할 것인지 이걸 정당한 행위로 볼지는 그 기준점은 계속 변하죠. 지금 이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속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매우 빠른 측면도 있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생각도 저는 단 한 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노동 그러면 옛날에 노동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노동 정말 신성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양 측면이 또 공존하지 않습니까? 자, 농담 하나 하면은 어버이 있잖아요. 어버이. 재미 꼭 있어야 됩니다. 재밌어요. 어버이. 네. 어버이란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느 날 의미가 바뀌었어요.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어버이 그럼 뭔가 이게 뭐지? 이게 혼돈 상태. 그런 상태가 오는 것처럼 용어에도 함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페미니즘이든 페미니스트든 정말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은데 네. 이게 하나의 단어로서 사용되다 보니까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버이 연합이 있다고 해서 어버이란 이름을 뭐 다르게 바꾸진 않잖아요. 사실 어버이의 의미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렇죠. 하죠. 네. 결국 이것도 일종의 사상 투쟁 과정일 수도 있는데 옛날 말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성불평등이. 근데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사람끼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그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 이대남이나 이대녀나 사실 비슷할 텐데요. 그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대남이라는 호칭을 이제 붙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쩔쩔맨다고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네. 이대녀한테도 절절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은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엄청 뭔가 이렇게 낙인을 찍지만 실제로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많은 걸 바꿔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제스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청년 세대들의 갈등 문제가 이 불평등과 기회 부족에서 왔다고 봤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구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양측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오해받거나 불필요하게 갈등을 격화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거리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리를 좀 가까이에서 좀 들어보자고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마. 저쪽은 또 가지 마. 네. 네, 그래서 나와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와준 건 아니고요. 나온 거죠. 더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책과 함께 책을 한 권 더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김지은입니다라는 이건 제가 봤는데. 네,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훌륭한 책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네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표로 잘 부탁합니다.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대화의 여지가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지금의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럼에도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나? 어쨌든 듣고 있다는 생각은 받았어요. 투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4분의 1 정도 찍었는데요. 그래도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분의 1 정도 했고 미기호떡과 김지은입니다를 꼭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20, 30대 여성의 지지를 얻을 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혜영입니다. 아, 훌륭한 분이세요. 네, 저도 이제 후보님을 계속 사실은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백분 토론에서도 이제 차별금지법 네. 하자,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후보님은 이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사회 갈등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와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도 무시되면 안 되죠.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원래는. 네.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행 처리할 일은 아니다. 다수 의석으로. 그 갈등이 더 격화될 거다. 그다음에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측에 명분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든 공청회든 아니면 뭐 토론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일부에서 곡해 또는 오해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네. 뭐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고 하면 저는 불합리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입지가 매우 좁아질 거다. 그런 걸 거쳐서 입법하자 그런 얘기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72.2%로 굉장히 높은 이제 국민적 합의 수준을 사실 이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다수가 찬성하는 일을 반대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특정 영역에서 격렬하게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반대 운동이 심하니까 좀 망설여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 조례 이거를 성평등 이렇게 표현했다가 야, 그 왜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지.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1000명씩 몰려와서 데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결국은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 뭐 합리적인 일이니까 나중에 잘 일부 조정됐던 것 같아요. 실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준비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뭐야 이랬는데 이 계획이 있어 이 정도밖에는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조금 이끌어내는데 어려웠다? 아쉽다? 사실 계속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의 몫도 있지만 저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도 다 했죠? 하고 이제 가시는 걸 보면서 이빨이 성소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다 했죠? 과연 이렇게 가신 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쌀쌀 맞다는 평가를 받을 만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예정된 생중계 그 토론이 있는 거고 얘기는 일단 그냥 지나가 버려도 그만인데 얘기는 들어보자 했더니 너무 좀 심하게 오래 계속되고 좀 목소리도 너무 커져서 제가 약간 감정적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 걸. 네. 후보님은 혹시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으세요? 뭐 지인이나?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사람 중에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님의 첫 성소수자 친구가 되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요. 나 그 누구지 그 머리 갖고 다니는 홍석천. 저 괜찮던데요? 꽤 오래 전부터 커밍아웃 했잖아요.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는 홍석천이랑 하리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홍석천이랑 하리수랑 섞어놓은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어떤 개념이라던가 어떤 스펙트럼이라던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고 당연히 대중미디어에서도 커밍아웃 사람들이 많고 계속 그렇게 커밍아웃 했지만 사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후보님의 첫 성소수자 친구가 돼서 지금 차별 혹은 혐오 이런 사회들을 같이 바꿔나가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는 뭐예요? 무지개 밴드인데? 네, 무지개 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후보님. 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차별받으면 억울하죠. 내가 억울한 게 없는 세상 만들기 내 꿈인데. 네, 억울하지 않은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고 제가 요거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고맙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투표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정도의 토론이 대선 토론장에서 나왔었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국민들과 합의해서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인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친구가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고맙다, 친구 되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변화를 같이 만들어 갈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들고 나왔냐면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른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탑페이스에서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획의 스타페이스는 여성 유권자, 비수도권 노동자, 성소수자, 기후위기 활동가 등과 함께 대선 후보를 만났는데요. 탑페이스는 후원자 다크템플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해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